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원 중인데 사퇴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과로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권 소장님 아시나요 혹시 근황에 대해서?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인데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좀 상태가 많이 안 많이 안 좋다. 좋다라고 전에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이 상황이 자체를 이제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신데 이게 마치 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이 네.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그 여파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당 대표를 하면서 개파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스트레스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타이밍이 좀 공고였다라는 네. 이제 지적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있는 것 같고 일단 근데 일단 아프시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오히려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퇴론이 나오잖아요. 네. 선거가 서울시장 승리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패배고 네.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부터 장동혁 대표하고는 선을 좀 그으셨으니까 본인 사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한쪽 측면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쫓아낸다는 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갈등화가 되는 거고 문제점이 발화가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서 자기들 내부 싸움 붙여느라고 여당 견제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스무스하게 내려가시는 것도 어떨까? 아니 왜냐면 진짜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니, 절대 저는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시면 아니, 그러면은 갈등도 해결이 되고 본인의 건강도 찾으시고 모두가 아니 행복하시는 거죠. 회복원에서 나와셔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면 네. 되죠. 그럼요. 근데 네. 만약에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면 네.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몇 번 밝혔지만 당 대표 임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다. 저는 내년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임기까지 채울 수 있다고도 보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사퇴 요구가 있긴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의 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선거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점은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솔직히 이긴 건 아니잖아요. 지긴 진 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이겼다고 해서 이걸 무마시킬 수 있다고 전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국민의힘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현주 최고는 사퇴라도 했지. 예,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든 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안 할 거면 임기 계획이라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재섭 의원은 혁신형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김영대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저도 일단 장동혁 대표가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얼른 쾌유하셔서 거기에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께서 밝히는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특정인을 사퇴하라가 아니라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책임 정치의 전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장 이겼다고 해서 저희가 마치 선거 이긴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시 의원 선거만 봤었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거의 참패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선거는 저희가 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고 그 합리적인 분석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화대사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보면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 당대표에 맞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인도 다음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스피커로서의 저희가 목소리의 신뢰가 더 높아져야만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데 네. 그 신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 책임 정치라고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얼른 쾌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밝히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였잖아요.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인데 그 지방선거에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당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선거를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 보시면 우리 보수 종갓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어떤 개인기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러면 그 조직이 장동혁 대표 탓일까? 저는 시당위원장의 탓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최고위원들 사퇴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책임의 소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나왔냐? 결국에는 20대, 30대에서 이 참정권 관련해서 이 이슈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다라고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방선거와의 이제 별개의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그러면은 어떻게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20대, 30대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아젠다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네. 좀 더 중점을 둬야지 대표 사퇴한다고 이제 이 당이 잘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아니란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 두 분 말씀에 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재준 최고위원의 행보가 조금 아쉬운 게 충분히 사퇴론 얘기할 수 있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본인이 사퇴를 하시면서야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같이 얘기하셨던 하면 같이 것처럼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사퇴하자고 이야기를 네, 보통 할 네, 때 네. 본인이 직을 던지면서야 그게 의미가 네.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본인이 지금 다 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나 안 내려갈게요. 그럼 나도 안 내려갈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자기가 먼저 직을 내려놓고 저도 지도부의 뭐 일환으로 책임을 통감해서 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한 사람 사퇴한다고 책임질 수 있는 사퇴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 사퇴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너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분이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뭐 지도부에 계시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더 이쪽이 중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더 왜 우리가 청년 최고를 따로 뽑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하는 걸 대변하라고 거기다 따로 뽑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30들이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올공 시위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막상 청년 최고께서 입장이 없으시고 이야기가 없으시고 한데 네. 거기에서 본인 직도 안 다치면서 총사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뭔가 그렇구나 뭔가 울림이 있구나 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재준 의원이 그 당시에 사퇴 처음 얘기했을 때 내용만 보면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너무 아쉬웠던 건 네. 본인이 사퇴하면서 했어야 하는 말을 안 하면서 하셨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말이 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네.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한다면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네. 선관위 사퇴 네. 그것을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 네.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네. 선관위 사퇴에 대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놓고 네. 이것이 해결이 된 상황에서 네. 사퇴를 한다면 네. 명분이 있는 사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근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 전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네. 원내 수석 대변인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더 많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네. 저희가 사실 그러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특정인의 진퇴 문제에 대한 그 의논이 있었다면 네. 뭐 통상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내 대변인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더 많았다라고 네. 인정한 순간 이미 의원들 간에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언제 사퇴를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게 할 거냐 네. 이 차원이라고 봐요. 네. 지금 선관위 사퇴라든지 이런 게 극심히 이렇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네. 판단을 하신다면 네. 선관위 사태가 좀 해결되어야 네. 장동혁 대표도 무언가 사퇴할 만한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명분을 좀 당청에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의원총회라든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의원총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 신동욱, 김재현 두 최고위원도 아마 사퇴로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지금 그 당 지도부를 합법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그렇죠. 우재준, 양양자 두 분은 지금 당장 사퇴하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핵심 키는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쥐고 있는 건데 네. 이 두 분은 의원총회에서 도출된 결론의 무게감, 중압감을 아는 분들이에요. 특히 신동욱 의원은 그 의총을 보니까 내 거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충분히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다선을 지낸 분이에요. 중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동욱, 김재현 두 분은 의총에서 뭔가 합리적인 결론이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내려진다면 그것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네. 정말 과격한 방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것. 이거는 전 정말 최악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의 갈등이 심하다라는 네. 것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장동혁 대표에게도 무언가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출구를 마련하고 무언가 사퇴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김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명분이 안 아름다운 되죠. 마무리 내년 8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힘든 게요. 네. 관망하고 있었던 중진 의원들, 네. 다선 의원들도 의총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비판의 세기가 생각보다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올해 안에 만약에 그만둬 버리면 보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당대표가 저희가 또 당원 당규를 바꾸는 전국위를 열고 하면 되기 떠먹어야 때문에 돼? 맨날 그거는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금방 합니다. 예. 슬퍼라. 아니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인선해서 네. 저희 비대위원장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또 하면 가능은 해요.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네. 병원에서 저희 방송 듣고는 있지 않으시겠지만 장동현 대표님 이런 반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표에 대해서 저도 그 강압적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정치라는 게 타협의 결과물인데 정치력이 좀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동훈 의원은 언제 복당해요? 묵당을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뭐 갑자기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님 메시지는 계속 일괄적이었습니다. 네. 방법론적으로 뭔가 급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거든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 상승 곡선을 탔었을 때는 그 지지율을 고착화시켜야 되는 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스피커로서의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걸 인위적인 뭐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세를 가시해서 뭔가 한다 그런 방법론 쪽을 지향한다는 의미인 거고 지금 한동훈 의원님 보시면 어제 뭐 이인선 의원님이라든지 한동훈 의원과 전혀 결이 다르거나 반대에 계셨던 분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의원실에 계시니까 이제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개최를 통해서 뭐 참석도 통해서 조금 더 점점 더 세를 불려 나가면서 저는 뭐 복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크게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네. 이제 뭐 윤어게인과 결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이 진짜 찐윤이었던 윤어게인 네. 인사들이세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한어게인을 바라셨던 그런 모양새였나라는 생각도 좀. 아니 근데 윤어게인이라는 건 그냥 말이 윤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보고 약간 국민의힘은 정치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리더를 따라가는 정치 스타일이잖아요. 누군가 그게 아직 리더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다고 약간 생각도 들고 약간 민주당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 약간 진짜 노선 투쟁을 네. 좀 치열하게 하는 편인데 약간 여기는 누군가
영도자가 오면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라서 느낀 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네. 생각보다 이념들이 없으세요. 별로 네, 없어. 이념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예, 그래. 예, 예.